안녕하세요. 여리켈리입니다. 오늘은 켈리 씹어먹기 네 번째 시간으로 문장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단어 쓰기 했었죠? 자, 단어를 한번 복습으로 써볼게요. 오늘. 자,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자음과 모음의 이 글자에 따라서 글자 높이가 다 다르죠. 오 같은 경우는 2층 글자, 늘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높이를 꼭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높이가 이렇게 높은 건 그대로 살려서 쓰는 방법으로 쓰세요. 좋은 날. 자, 보면은 1층, 2층, 3층 구조죠? 얘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좋은 날을 쓰면 은자는 3층 구조이긴 한데 니은과 동그라미는 우리가 크게 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작아지는 게 예뻐요. 그리고 날. 이렇게 강약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응하고 니은은 크게 쓰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렇게 이제 글자 단어가 이루어지는데 행복. 행자는 2층 구조죠. 복자는 어때요? 3층 구조죠. 그러면 행자보다 더 길게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빛. 2층 구조예요. 자, 이 치읓 같은 경우 빛, 그 받침으로 들어올 때 이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 안 예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짧게. 여기 치읓을 보면 여기 중심에 여기 맞춰지면 좋아요. 치읓을 쓸 때 요 중심과 여기가 맞으면 돼요. 그리고 얘가 길고 얘가 조금 짧아도 돼요. 원래 이제 치읓 기본은 요렇게 되죠. 여기도 같고 여기가 중심이 같아요. 요게 기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만큼 길이 변화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단어를 쓰고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려면 옆에 뭐가 오냐면 조사라는 게 오죠. 도, 은는 이가, 은, 는, 이가, 을. 요 내용은 제가 무타케레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조사 부분은 크게 쓰지 않습니다. 조금 작게 써주거나 얇게 써주는 게 문장 구조에서 어울림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날을 쓴다 그러면 오늘 옆에 도가 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니까 얘는 크게 쓰지 않고 조금 작게 적어주면 돼요. 오늘도. 빛나는. 그러면 빛자는 2층 구조니까 크게 써주고 나는 1층 구조니까 조금 빛자보다는 높이가 낮죠. 느는 3층 구조이긴 하지만 나는이 지금 보조사로 써지기 때문에 얘는 크지 않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대. 그의 은은 거의 높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빛나는 이렇게 돼도 얘는 3층 구조. 왜냐면 이제 떨어지는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짝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2층 구조이긴 하지만 거의 1층처럼 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극자를 쓰면 간격이 떨어지는 만큼이 있으니까 얘는 이제 3층 구조로 보는 거예요. 조사가 붙으면서 이제 문장 만들기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현자도 가만히 보면 여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써지지 않죠. 여 옆에 이게 동그라미 이응 옆에 여가 오는 게 아니고 현자 옆에 기준으로 들어오죠. 이거는 제가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쓰면 글자가 좀 덜 답답해 보여요. 다시 현재.
제. 가까이 붙여 쓴다고 했어요. 자, 이제 현재를 즐겨라 그러면 르이 조사로 들어오죠. 근데 를 같은 경우는 몇 층 구조예요? 3층 구조죠. 그런데 조사니까 조금 얇게 써주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세상. 가까이 붙여서 썼어요. 세상에 에를 붙여서 쓰면 요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금 끼워 쓰듯이 써볼 수도 있어요. 내일이. 내는 1층 구조, 일자는 2층 구조니까 조금 더 커졌죠? 그리고 이 옆에 붙었어요. 좀 작게. 이제 문장 만들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점이 빛나는 그대라는 걸 쓸 거예요. 나는. 여기 중심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글씨 중심이라는 게 꼭 이 글자는 모든 글자의 중심으로 맞춰지는 형태로 쓴 거거든요. 이 글자 한 개 전체를 하나의 상자라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이 글자 중심에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글자 상자 나열을 빛, 나, 는 이렇게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자 기준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또는 그 상자의 크기를 모두 맞추는 방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얘는 상자지만 크기가 다르죠. 글자 높이에 따라 상자를 다르게 크기를 세워준 거고 얘는 상자를 똑같이 해준 거고 요거는 전부 아랫단에 맞췄었고 요거는 윗단에 맞췄었어요. 요걸 다시 글자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상자 형태 나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크기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위쪽 라인에 맞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에 따라서 중심선을 맞추는 방법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 이런 방식으로 써볼 수 있어요. 자, 빛나는 적어볼게요. 그럼 이 방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이렇게. 캘리그라피에서는 어떤 방식을 제일 많이 쓰냐면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써요. 자, 빛나는 그대를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도 행복. 글자의 높이가 어디에 맞춰지고 있어요? 중심에 맞춰지고 있죠?
이렇게 4가지를 썼어요. 자, 이제 요 방식으로 전부 쓴 거예요. 글자의 중심이 이렇게 다 들어오게, 여기에 맞춰지게 쓴 거예요.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쓸 때 지금 여기에 띄어쓰기가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한 문장만 쓸 때는 조금 살짝 띄웠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 문장을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하면 여러 문장의 시가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가 너무 많으면 조금 응집력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띄어쓰기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좁혀서 써줍니다. 조사니까 좀 작게 쓰고, 대신 띄어쓰기가 없는 대신 어떻게 하냐면 조금 크고 굵게 얘를 써주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띄어쓰기를 하는 거는 오늘도를 연달아 읽고 행복을 연달아 읽어서 오늘도 행복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인생은 장거리, 존재의 이유, 빛나는 그대. 그런데 이제 이걸 붙였으면 오늘도 행복이라는 글자가 한 번에 읽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장이 길면 끊어 읽을 때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걸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문장에서 보면 시각적으로 여기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 좀 답답해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읽을 때 여기를 끊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조사는 조금 작게. 자, 장거리는 띄어쓰기가 거의 없도록 쓰고요. 조금 크거나 굵게 써주면 띄어쓰기의 효과를 이 조사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우리 시선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넓어 보이는, 크죠? 자, 띄어쓰기 없이 조금 크고 굵게. 자, 어때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띄어쓰기가 없이 글자가 조금 커졌거든요. 조사는 작고 요렇게. 그 보면은 띄어쓰기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이런 공간들이 조금 보여지면서 답답해 보이는 형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의가 이가 굉장히 공간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띄어 적어야 된다고 하면 글자의 간격을 아주 좁게 띄워주면 돼요. 이렇게 넉넉하게 띄우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좁게 띄워주면 돼요. 조금 띄우고 이유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한 칸을 넓게 띄우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만 띄워줬죠. 만약에 띄워주고 싶으면 그렇게 조금 좁은 형태로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문장 쓰기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띄어쓰기가 2개 있어요. 여기는. 그쵸? 그러면 내 마음이 같은 경우는 보통 연결해서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퐁덕
이 조금 작게 쓰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커지면 구분이 되죠. 자, 여러분들 따라 써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또 여러분들이 쓴 걸 조금 보여주고 코멘트를 받고 싶으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문장 내려쓰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